오늘 아침 일라디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비라도 시원하게 내리면 좋겠다 싶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고요. 요즘 내리는 비는 더위를 식히기는커녕 습한 기운만 더해주고 가죠. 지치고 힘들었던 7월도 어느새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견디기 힘든 시간 잘 견뎌내셨고요. 지치기 쉬운 계절에 참 잘 버텨내셨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그저 버텨내고 견뎌내고 내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는 거, 그것만큼 대단한 일도 없겠죠. 오늘도 잘 견뎌내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낫고 또 어제보다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마음만은 시원한 그런 날이기를 바라볼게요. 7월 31일 오늘 아침 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버섯 좋아하시나요? 식감도 좋고 영양소도 풍부해서 많은 사랑을 받는 식재료입니다. 그중에서도 양송이 버섯은 먹기 좋은 크기에 부드럽기까지 해서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데요.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결과물 중에 하나인 양송이 품종 중에서 도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농촌진흥청 버섯과 오연희 농업연구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들어본 품종 이름 중에 가장 좀 따뜻하고 이쁜 이름이 아닌가 싶어요. 도담이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도담 품종은 야무지고 탐스럽다의 순 우리말인 도담하다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지은 이름으로 형태를 좀 개선해서 모양이 예뻐서 도담으로 품종을 붙였습니다. 또한 좀 개인적으로 품종 많을 당시에 제가 임신 중이었는데 우리 아이처럼 예쁜 품종이어서 아이의 태명을 썼고요. 네. 네네.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랑 그 품종이랑 나이가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직접 개발해서 이름을 붙인 품종이 아이와 또 같이 이렇게 도담이라는 말 저도 참 좋아하는 단어기도 하거든요. 양송이 버섯 이름이 도담이라니 야무지고 탐스러운 게 어떻게 생겼을지 좀 상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 양송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버섯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양송이는 서양송이를 줄인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흔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버섯이기도 합니다. 네. 네. 찌개에 넣어도 맛있고 스프로 끓여도 정말 맛있고 어디다 넣어도 잘 어울리는 버섯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양송이 버섯 소비량이 가장 많은가요?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한 2만여 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요. 그 느타리, 큰 느타리, 팽이 다음으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버섯입니다. 하지만 그 생산량으로는 약 1,5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표고버섯 다음으로 높아서 고부가 가치가 높아 그 귀농인들한테 관심이 많은 버섯입니다. 네, 버섯 중에서도 조금은 가격대가 있으니까요. 버섯은 수입 품종도 많잖아요. 양송이 버섯의 경우에는 그럼 국내 생산량 중에 국산 품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양송이는 약 96%가 수입 품종이었는데요. 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이 도담 품종뿐만 아니라 새도, 새암 품종 등을 9개 품종을 개발해서 현재는 72.3%로 18%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품종이 개발이 될수록 또 우리 농가도 더 많이 재배하고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송이 버섯은 일단 그 생긴 것 자체가 하얗고 좀 예쁘게 잘 빚어놓은 느낌인데 도담은 그럼 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양송이는 그 백색종하고 갈색종 두 가지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데요. 이 중 도담은 많이 유통되고 있는 백색종입니다. 그래서 양송이를 제가 이제 막대 사탕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탕 부분에 있는 부분을 갓이라고 하고 막대기를 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그 사탕 부분인 갓인 부분이 둥근형으로 보완이 된 품종입니다. 또한 그 저장성과 연관된 그 단단함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단단해야 좋더라고요. 아니면은 또 그 갓 부분 위 하얀 부분이 좀 이렇게 무르기도 하게 이렇게 자국이 나면 또 이제 먹기 싫어지고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도담 같은 경우에 그럼 언제 육성이 된 걸까요? 2017년도에 육성이 됐고요. 그 육성되기까지는 약 4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럼 농가에서 본격적으로 재배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네, 17년 육성하고 그 다음에 그 18년부터 보급을 하게 돼서 4년 차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농가에서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도담을 재배하고 나서 그 도담 수확물에 대한 만족도나 재배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직접 재배해 보신 분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수확량은 사실 그 배지와 재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버섯의 갓이 원형이어서 삼스럽고 갓이 두꺼운 그런 버섯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부 농가에서 그 경매 시장에 최고가로 낙찰을 받아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아까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신다고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럼 처음 농사 짓는 분들이 좀 부담 없이 도전해 볼 수 있을까요? 버섯은 좁은 면적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고 그 단위 면적도 생산량이 높아서 그 계절에 상관없이 또한 재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시설비가 좀 많이 듭니다. 초기 그 자본이 많이 들고 냉난방 관련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경제성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버섯 같은 경우에 그 소비자 입장을 이번에 살펴보면은 그 모양이 좀 잘 유지된 걸 찾아서 고르게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국이 나거나 눌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잘 사지 않는데 버섯을 연구할 때 그럼 이런 부분 반영해서 연구를 하시나요? 좀 단단하게? 네. 그래서 저희도 수확후 관리, 특히 저장성 관련돼서 품종 육성하는데 중요한 유효형질로 오량 계통 선발할 때 사용하는 형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럼 그렇게 잘 만들어진 도담은 해외로도 수출이 되나요? 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현재 해외 출원을 준비 중이고, 그리고 또한 동남아 쪽으로 9월 중으로 시범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소비자는 물론이고 또 세계 시장에서도 더 사랑을 받는 품종이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연구 계획이나 방향은 어떻게 세워두고 계신가요? 네. 그 세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요즘에 재배를 안정되고 편하게 하려는 수요 때문에 그 완승현 배지라는 종균이 배양된 배지가 유통되고 또한 수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 완승현 배지에 맞춘 품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유통 중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갈변이 되는 그 사과에 그 갈변되는 것처럼 양송이도 갈변이 되는데 네. 갈변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그 유통 중에 갈변이 적게 되는 품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송이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 그 백색 양송이뿐만 아니라 또 가시 큰 양송이 버섯인 그 포트벨로가 있거든요. 서양에서 많이 그 유통되고 있는 버섯인데 아직 국내 시장에서는 소비자들한테 선보이지 않은 버섯이라서 이를 개발해서 새롭게 유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좋은 양송이 품종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은 농촌진흥청 버섯과 오연희 농업연구사와 함께 도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구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맛있는 한 끼.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알고 먹으면 더 맛있겠죠? 오늘도 맛있는 한 끼에서 우리의 먹거리를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또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이 찌는 듯한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얼음물 같은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귀농인의 딸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정미 씨 너무 덥지 않아요? 너무 더워. 너무라는 말이 좀 뭐랄까 너무 약해. 너무 이렇게 피해가기 어려운 이 더위를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잘 나고 계실 텐데요. 네. 7월 말 8월 초가 그야말로 가장 더운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더위에 지쳐서 입맛을 잃기도 쉬운 때일 텐데요. 그럴수록 농부들이 좀 잘 길러낸 우리 농산물로 맛있고 건강하게 챙겨 드셔야 되겠죠? 자, 오늘의 맛있는 한 끼 정말 알차게 맛있게 잘 차려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부들이요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들고 도심 안에서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는 농부 시장이 있습니다. 네. 농부들과 함께 우리의 토종 먹거리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눈다고 하는데요. 이 농부시장을 이끌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쉐 이보은 상임이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야. 사실 저희 제작진도 농부시장에 취재를 나간 적이 있다고 해요. 예.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작은 농부들과 직접 만나기 위해서 몇 차례 현장을 찾았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농부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데서 놀랐고 네. 또 많은 소비자들이 이 시장을 찾고 또 이 장이 열리는 날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농부시장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저희 시장은 2012년에 처음 열렸어요. 저도 도시 소비자의 한 명으로서 내가 먹는 것이 어디서 누가 어떻게 길렀는지를 알고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했고요. 시장을 열면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생산자들을 만나게 되고 생산자들에게 배우게 되고 저희가 깨달은 건 그런 거였어요. 농사 짓는 것 그리고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 시장을 농부시장이라고 이름 붙이게 됐고요. 농부시장 마르쉐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시장을 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어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산자를 만나서 대화를 해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저는 이 농부 시장회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아파트 앞에 아침마다 항상 7시부터 10시까지 그 차에다가 각종 채소를 다 이제 넣고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네. 직접 본인이 재배한 것도 있으시고 아마 이제 주변 분들 걸 같이 갖고 오기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가서 보면은 이거 토마토 한 바구니 담아놓는데 저희 집 식구가 적으니까 반 바구니만 주세요. 이거 뭐 이렇게 힘들게 갖고 왔는데 마트의 가격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건데 그냥 사.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번 기회에 쟁여도 되게 인간적이고 네. 어떻게 뭐 본인이 기르셨는지 이런 얘기도 대화도 나누니까 맞아. 채소에 대해서 제가 좀 믿게도 되고 또 더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도 농부와 직접 만난 것들이 경험이 되기도 하는데 정민 씨는 혹시 농부시장에 대해서 소문 들어봤어요? 예, 그럼요. 제가 알기로는 해화동에서도 굉장히 크게 열리고 또 망원동 일대에서도 자주 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성미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오, 네. 성산동에 둥지를 틀었었는데 농부시장 소문은 그곳에서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열린 장엔 저도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요? 그날 비가 좀 내리는 날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들고 있을 게 굉장히 많죠. 우산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데 각자들 다 장바구니들을 다 챙겨서 오셨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다 농부들이 기른 수확물을 정성껏 가져가려는 모습을 일단 소비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동 깊게 봤고요. 직접 기른 수확물을 가지고 오신 이 농부들이 이렇게 쫙 진열해 놓은 이 농산물들이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요.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했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던가요? 예, 맞습니다. 어느 농부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래 이건 꼭 사야 해 이러면서 장바구니에 다 가득 차서 집어 넣어 주시더라고요. 재밌는 건 농부시장을 찾는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선영 아나운서 말처럼 젊은 층 20, 30대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토종 작물에 대한 젊은이들 소비자들이 많다는 것에 굉장히 또 놀랐고 감동받았던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 안 내려갔어요? 예. 미안해요. 그때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차도 같이 팔고 갑시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실제로 그 시장에 가시면 정말 좋은 상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네. 그 충분히 농부들의 피땀 흘려서 예쁘게 작물을 키우신 것에 대한 타당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주 사 드십니까? 네, 엄청나게 사 먹죠. 엄청나게. 네, 나름 큰 손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저희 시장은 그렇게 농산물을 잘 파는 시장만은 아니에요. 네. 나오시는 저희 생산자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셨겠지만 정말 다양한 그런 자기 배경을 가지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만의 씨앗을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네. 또 특히 좀 귀농을 해서 귀농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작물을 실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농법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도시 농부들도 계세요. 그리고 네. 청년 농부들 어느 그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갑자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대로 농사 지기까지 정말 도시 소비자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뭔가 과정을 좀 경험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과정에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지속 가능한 생산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걸 봐주는 소비자들이 없으면 사실 농부들이 좋은 농사를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런 맞아요.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함께 그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때 가서 봤을 때 되게 특이했던 게 일단 그 고수꽃을 처음 봤어요. 저는 그 대만 고수 잎사귀만 먹느라 걔가 꽃이 있는지 몰랐는데 고수꽃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재배하신 분께서 이걸 알려주시고 차나 이런 걸로 마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옆에 또 갔을 때 젊은 농부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 키우는 식물들, 작물들 가지고 나오셨는데 알로에를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우리나라 알로에를 저렇게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곳에서 직접 칼로 슥슥 베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요게 나오는 걸 보여주시는데 너무 신선한 경험이었고 정말 직접 기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보관법도 너무나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좀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걸 통해서 농민들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경험한 소비자들이 함께 그렇게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곳이 그 또 마르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이 농산물이라는 게 그 우리가 가장 신선한 농산물은 제철 농산물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제일 맛있는 제철 농산물을 그때그때 이제 먹는 게 이제 가장 좋을 텐데 우리가 이 계절, 이 7월 말 8월 초에 여름의 한가운데서 좀 관심을 갖고 꼭 먹어야 할 먹거리 또 이 마르쉐에서도 찾아볼 만한 그런 먹거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소개를 해주실까요? 두 분은 네. 분식 좋아하세요? 좋아요.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매일 한 끼는 분식인 것 같아요, 요즘은. 네, 사실 여름에 네. 입맛이 없으니까 점점 더 분식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분식의 원료가 되는 게 밀가루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5월 말, 6월 달, 한 달 정도가 밀 수확철이에요. 그리고 6월 말부터 이제 7월, 8월에는 그 밀을 잘 등숙시켜서 그걸로 그 햇 밀가루를 재분하는 계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햇 밀가루를 좀 맛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햇밀가루요. 햇밀. 그렇군요. 밀가루는 그냥 항상 마트에서 파는 중력분, 박력분 정도로만 생각을 하얀 봉투에 들어있는 애만 생각했는데 햇밀로 만든 음식은 어떨까? 사실 저는 빵을 너무 사랑하는 또 뭐 피자 뭐 이렇게 밀가루 들어간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또 속이 좋지 않아가지고 밀가루로 만든 음식 좀 자제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기분 탓인지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유기농 밀가루로 만들었다는 걸 먹으면 또 속이 그렇게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우리 땅에서 자란 좋은 밀을 먹는 거는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얘기가 맞나요? 네. 그 밀 단백질에 대해서 알러지를 갖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뭐 셀리악병이라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현대밀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치는 그런 약품들, 뭐 제초제라든지 프리하베스트, 뭐 포스트하베스트, 뭐 이런 그런 약품들에 의해서 생기는 알러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다는 보고서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밀은 지역에서 나오는 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밀들을 먹으면 확실히 조금 더 속에 부담이 없고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말씀하셨지만 지금이 그럼 햇밀을 수확하는 계절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햇밀 밀이 우리 땅에서 사라진 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 원래 그 전쟁 겪고 그러면서 우리 정말 배고플 때 PL480이라고 미국산 원조밀이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싼 가격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나라 밀을 재배할 필요가 없이 그 수입밀, 그 원조밀들 이런 걸로 저희 식생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무척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밀 그 자급률이 1%대밖에 안 돼요. 네. 그 2019년에는 재고밀의 영향 이런 것 때문에 그 0.7%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밀밭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해남 끝에서부터 저 그 파주 DMZ 안에까지 정말 그 우리 땅 곳곳에서 밀밭이 있고요. 네, 그 밀들이 지금 조금씩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농부시장에서 그 햇밀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 마르쉐 농부시장에 이렇게 빵을 가지고 출점하시는 그런 이제 요리사들도 계신데요. 저희 마르쉐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빵은 이제 100% 우리 밀로 만들어지는 빵이에요. 그런데 특히 매년 7월이나 8월에 요 즈음에 저희가 햇밀장이라는 시장을 특별히 열어요. 그러면 전국의 밀 농가들이 모이시고요. 또 햇밀 100%의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가공품 생산자들, 베이커들, 제명가들 이런 분들이 각자 자신들이 만든 것들을 선보이는 그런 시장을 엽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가루로 만나게 되는 건가요? 밀가루도 있고요. 네. 또 그 밀로 만들어진 그 가공품도 있고, 그런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햇밀장에선 사실 물건만 파는 곳은 아니고요. 그 햇밀장을 통해서 많은 베이커들, 제명가들 이런 분들이 직접 농부들과 만나서 연결되고 재분소 하시는 분들과 만나가지고 연결되고 그리고 올해 밀을 같이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이런 좀 경험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자리예요. 일종의 만남의 장, 만남의 광장 거래처를 같은. 틀 수 있는. 좋네요. 그런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밀장에 여기 공덕동에 있는 작은 빵집의 베이커하고 그다음에 재분 공장 사장님하고 저 사천에 백강밀을 재배하는 그 박성한 농부님하고 그분들이 햇밀장에서 만나가지고 좋은 밀가루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덕동의 작은 빵집에서는 지난 햇밀장 이후로 올해 이제 햇밀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 사천의 백강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네. 정말 그 사천의 백강밀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그 박희건 베이커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쌓여가서 우리 밀에 대한 문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렇게 지금 이런 그 교환들이 이루어지고 만남의 장이 이루어진다면 공덕동에 있는 분들도 사천에 있는 밀을 맛보실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거기 거죠. 네. 빵집에서 빵을 사가시는 분들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국내에서 재배되는 밀이 전체 소비되는 밀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적은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러네요. 네. 거의 아이들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참.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1990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식량 주권을 지키자, 그래서 밀을 되살리자 해서 결의하시고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30년이 되었지만 좀처럼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네. 근데 그것의 원인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그 부드럽고 달콤하고 이런 음식들에 익숙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또 굉장히 저렴한 음식에 익숙하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 밀이 거칠고 좀 건강에 좋은 그런 맛인데요. 그런 우리 밀이 좀 식문화로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요즘에 들어서야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관심이 생기고 하면서 이런 통밀로 만든 그 무엇?
또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우리 밀.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일단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튼 소비량도 적었고 우리 밀에 대한 그래서 생산량 자체가 아예 적은 부분이었던 거군요. 네. 자, 작년에 정부가 밀산업 육성법을 시행을 하면서 밀산업을 좀 종합적으로 지원하자라는 의미로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 작년에 밀산업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가 2025년까지 네. 밀 자급률을 5%까지 높이자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하는 일은 환경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네.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식량 자급률을 네. 높인다는 건 환경을 지키는 일과도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급률을 높이는 목표를 정했다는 거는 또 기후 환경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사실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막연하게 우리가 나라가 국경이 봉쇄된다든지 도시가 봉쇄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감을 못했었는데 작년에 정말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네. 락다운이 되면 정말 그 국경이 닫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음식이 도시의 문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 그런 거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바로 러시아나 브라질은 자국 내 밀을 외국에 수출하는 걸 딱 금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위기라는 것도 결국은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로 빚어진 일이었잖아요. 네. 사실 물과 식량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난민들이 생겨나고 또 이런 기후 환경 서식지 파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같은 그런 감염병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네. 이런 속에서 사실 또 국제 곡물 가격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30년 전에 어른들이 걱정하셨던 식량 위기 이게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말 고맙게도 또 우리나라 농부들이 그 쌀을 지켜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쌀을 자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량 위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크게 느껴지지 않죠. 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0%대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고 네. 우리 하루 1년에 성인 한 명이 그 쌀 60kg 먹으면 밀가루 한 30kg 먹거든요. 아, 그러니까 새끼 중에 한 끼는 우리가 국민 밀가루. 평균으로 밀가루를 먹고 상당히 있는 높네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밀을 어떻게 자급할까? 이건 먹거리를 자급하는 것의 어떤 근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밀은 우리나라 밀은 겨울에 자라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살충제라든지 이런 농약을 치지 않고도 재배가 가능해요. 그래서 환경 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또 하나는 겨울에 광합성을 잘 식물들이 못하는 계절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밀은 이제 자라고 이른 봄에 그 대지를 파랗게 물들이고 이러면서 그 밀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배출하고 또 탄소를 토양에 이렇게 고정하는 탄소 고정을 해서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격리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작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양을 또 이렇게 덮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지키기도 하고. 네네. 예. 그래서 이 CO2 감축하고 토양 회복을 위해서도 이렇게 밀 재배가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에요.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밀과 보리가 잘한다 할 때 진짜 잘하고 있네요. 밀이. 정말. 그렇죠. 잘한다 아니고 잘한다. 예. 오. 그렇군요. 네. 네. 우리 밀 지키시는 농부들은 이런 사명감으로 농사를 지으실 것 같고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저도 우리나라 밀 지키는 농부님들을 네. 지금 찾아뵙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들을 짓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쌀 농사처럼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비를 구하기 위해서 멀리서 장비를 빌려와야 되는 경우도 그 쌀 있고요. 농사하는 거랑 또 장비가 다르군요. 쌀 농사는 이제 지역마다 다 그런 장비들이 보급돼 있고 네, 빌려서 네, 네. 할 수 있고 이런데 이제 밀 농사를 위해서
지역에서는 사실 밀농사 전용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가격도 높고 거의 보급돼 있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멀리서 빌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작은 콤바인을 하면서 이렇게 효율이 굉장히 낮은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그 농부님들이 뭐 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시설이 안 갖춰져 있잖아요. 네. 쌀하고 다르게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포천에 평화나무 농장의 농부님께서 밀농사를 지으시면 그 밀을 싸가지고 저 완주에 대성팜 재분소까지 가서 재분을 해와야 되고 그러니까 쌀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다른 다르네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따른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고 이게 또 그 밀에 대한 밀의 가격을 높이게 되고 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그러네요. 있어요. 네. 그 시장을 통해서 딱 그런 분들이 필요가 있는 분들이 좀 가까운 데서 만날 수 있게 딱 되면은 훨씬 더 밀 가격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 밀산업육성법이 조금 지역에서 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네. 지역 농부들이 이렇게 연대해서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걸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소규모 재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곳곳에 만들어져서 네. 밀 농사를 지으려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그렇군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말 많이 먹을게요, 네. 진짜. 우리 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밀도 이제 토종 밀을 우리 땅에서 잘 자라게 하는데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밀 품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우리 밀에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데요. 네. 제일 유명한 게 안진키 밀일 것 같아요. 안진키 밀이요? 네. 최근에 안진뱅이 밀에서 이름을 바꾸게 됐는데요. 네. 안진키 밀이 가장 유명할 것 같아요. 이게 키가 작고 비바람에 강해서 그리고 병충해에도 굉장히 강한 굉장히 똑똑한 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안진키 밀이 그런 일본의 그 농림시포라는 그 밀로 개량이 돼요. 네. 그리고 그 농림시포를 미국의 노먼블럭이라는 농학자가 가져다가 멕시코 재래종이랑 교배를 해가지고 네 소노라 64라는 굉장히 병충해에도 강하고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네, 그런 밀을 개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뭐 멕시코에서는 막 생산량이 막 3배 증가하고 파키스탄이나 인도에 막 그런 기아 현상에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 노먼 블러그 씨가 그래서 노벨상 받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되기까지 여기에 그 소노라 64라는 그 밀의 유전자 중에 이제 우리 안진키 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 대단하네. 우리 네. 밀이 일본에 네. 갔다가 미국이랑 멕시코를 만나서 노벨상까지. 네, 맞아요. 대단합니다. 네. 근데 그 밀을 지금 이제 진주에 네. 경상남도 진주의 금곡정미소에 네. 백관실 사장님하고 그 지역의 농부들이 그 밀을 이어오면서 이제 슬로푸드의 맛의 방주에 등록하기도 했고요. 많이 유명하죠. 근데 이런 밀들이 사실은 안진키 밀이라고 딱 이름 붙여진 밀들이 전국에 곳곳에 많이 있는 거예요. 뭐 네. 어느 동네에선 뻘건밀이라고 부르고 이름만 어떤 다를 곳에서 뿐. 네. 그래서 사실 그 우리나라의 재래종 그런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지금 좀 시급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밀이 좀 많이 재배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빵으로 먹는 거 아니라 다양한 음식으로 좀 밀을 활용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혹시 이보은 대표님 그 밀 재배 농가에서 직접 맛본 밀 음식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그 밀 농가들마다 그 음식 문화가 이어져 오더라고요. 네. 정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게 밀이 자라는 시기가 춘궁기잖아요. 네, 보릿고개 일종의. 네. 그래서 햅쌀이 나오기까지는 멀고 아직 배고프고 이럴 때 밀이 채 익기도 전에 밀들을 베어서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밀을 구워서 먹는 그런 밀사리가 굉장히 어르신들이 다 누구나 좋아하시는 그런 추억의 음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 그냥 과자 같은 느낌일까요? 이렇게 밀단을 구우면 밀겨가 이렇게 좀 다 빨리 불 타잖아요. 그럼 막 비벼가지고 가져서 먹는데 그럼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입이 다 검댕이 붙어가지고 시커멓게 옛날 그 책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오늘
보은 이사님 지금 드시는 걸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때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그때 드시는 게 맛있더라고요. 생각이 나요. 네.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올해 그 예천 풍양의 네. 전병철 농부님, 네. 그 전병철 농부님은 카톨릭 농민회 그 안동 그 농부 1호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25년 전부터 밀농사를 지어 오셨고, 그리고 예천에 이제 제분소를 만드시기도 한 그런 어른이신데요. 그분 댁에 갔는데 밀이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밀콩 볶음이라는 것 드셔보셨어요? 밀콩 볶음이요? 네네. 처음. 가마솥에다가 네. 밀하고 콩을 그 막 볶아요. 네. 그래서 그걸 살짝 단맛을 내는 것도 좀 넣으시는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한 줌씩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 밀콩을 볶으면 네. 이 집이 밀 수확도 끝냈고 이제 모내기도 끝냈다라는 것에 어떤 일종의 사인 같은 거였대요. 그래서 모내기 마치는 날 모내기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집에 돌아가실 때 주머니에 두둑히 그 밀콩을 볶아가지고 간식거리로 이렇게 나눠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전병철 농부님께서 막 자랑하시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게 밀개떡이에요. 밀개떡. 네네. 어린 시절에 이렇게 디딜방아로 밀을 빻잖아요. 네. 그럼 디딜방아를 막 쪄서 가루가 나오면 그걸 체에다가 지금도 재분할 때 흔들체로 네, 밀가루를 걸러요. 그럼 네. 밀가루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고 위에 밀기울이 남잖아요. 그걸 네. 몇 번을 반복해서 하면 나중엔 정말 이렇게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밀기울이 남는데 그걸 반죽을 해서 오.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붙여가지고 굽는 거예요. 신기하다. 네, 네. 그런 그 밀개떡을 만들어서 드셨다 그러면서 농부님네 밀개떡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었다고 또 자랑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정말 그 전병철 농부님 댁에서 제일 맛있었던 건 밀장이거든요. 밀장. 네, 근데 농부님은 그냥 막장이라고 부르세요. 근데 그 밀가루를 가지고 만드는 고추장이에요. 오. 네, 네. 오, 밀로?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제가 다른 농부님 밀장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경남 함안에 김순년 할머니께서 네. 이렇게 만드시는 밀장인데 저는 그 따님을 통해 가지고 저희 시장에서 맛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밀이 아니라 호밀 가지고. 호밀. 오. 네네. 호밀을 어른들은 애밀이라고도 부르고 뭐 대국밀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부르셨다는데 호밀을 가지고서 만드시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먹었던 그 장맛을 잊지 못하니까 밀농사를 짓지 않아도 내가 그 고추장을 담기 위해서 이 호밀장을 담기 위해서 조금씩 그 씨앗을 이렇게 계속 이어오신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강원도는 이 밀이 다 익기 전에 청밀일 때 네. 이걸 수확해가지고 그 녹말 성분이 없으니까 뭐 도토리라든지 감자 전분이라든지 뭐 이런 옥수수 전분 같은 거를 섞어서 푼 밀을 수확을 해서 이렇게 다 배고플 때 먹던 음식이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별미가 되고. 냉수제비도 해 먹고 네. 예, 그런 문화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동네마다 그 참밀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봉화에는 봉화 참밀이 있고 그 경기 참밀이라고 불리는데 그건 씨앗이 화성에서 채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흥에 이용동 농부님이 이제 어머니의 씨앗을 이어가시는 토종 농부님이신데 그 이용동 농부님이 이어가는 장흥 참밀, 남도 참밀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참밀이라고 불리우는 그 밀들이 있는데 그 참자가 붙여지는 먹거리들은 다 맛있어서 붙이는 이름이거든요. 네. 원조다 이게 아니라 맛있다. 맛있다. 참 맛있다. 네, 네.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씨앗들은 다 이어져 오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갖는 고유한 맛이 있고 그 씨앗이 가장 어울리는 음식들이 있고 그런 음식 문화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들으면서
너무 배고파졌어요. 뭔가 알듯 말듯한 그런 맛일 것 같아서 네, 꼭 네. 한번 좀 맛이 어떤지 궁금해서 먹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네. 또 무엇보다도 다 농가에서 그런 추억을 담아서 만드신 음식이라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듣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다 왔습니다. 오늘 농부시장 마르쉐를 이끌어가고 계신 이보은 대표와 함께 햇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농부들과 직접 그것을 만드시는 분들의 실명이 거론이 되니까 신뢰감이 팍팍팍 들고 맞아요. 더 좋은 얘기들을 품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이 밀을 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애쓰시는 손길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이 시간에 그 이야기 저희 오늘 못한 거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맛있는 한 끼. 오늘은 지금 막 나온 우리 햇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농부시장 마르쉐의 이보은 이사님 그리고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 씨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